사실 어중간한 K 직장인이 매긴 거라고 보는 게 맞고, 영숙과 상철 모두 엄청 잘 나가는 비즈니스맨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 정숙의 실수가 뭐냐면 약간 살짝 숙여주니까 K 직장인 특 기싸움 온 겁니다. 근데 지금 진짜 본질은 영숙과 정숙의 컨셉이 겹쳐요. 둘 다 똑같이 나는 다른 여자와 달라. 근데 한 명은 약간 K 직장인 방식으로 하고 R 직장인, 러시아 직장인 방식으로 정숙은 나는 다른 여자가 들어가는 건데, 그러니까 영숙도 사실은 남을 앞에서 매기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여자고, 상철도 앞에서 매기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 매기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 그냥 적당한 부서에서 적당한 코스, 그러니까 핵심 부서에 들어간 사람, 뭐 삼성, 미전실과 같이 초엘리트 부서들이 앞에서 남 매기고 할 시간도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의 경우 남 매기는 걸 좋아하는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근데 본인이 말하는 스타일이 비슷하다고 인정했는데, 상철이 영숙이랑 딱히 정숙의 잘못은 아닙니다. 지금 이게 상철이 책임을 회피하다가 대참사가 난 건데, 그러니까 상철도 사실은 굉장히 책임을 지기 싫어해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상철이 영숙이랑 뭐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가가지고 인터뷰에서는 상철도 영숙에게 뭐 이성적 감정은 들지 않네요, 이러고 그냥 도망쳐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철이 원했던 거는 그냥 영숙에게 자기 자신을 재확인시켜보고 싶었던 겁니다. 자기가 정숙에게 찬 게 미안하니까 영숙이랑 같이 앞담하면서 마음의 책임감을 회피하려고 했는데, 근데 일단은 상철이 생각보다 요즘 커뮤니티 등지에서 민심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상철의 관상이 밝은 관상이 아니고, 그러니까 뭐 상철 같은 남자가 김앤장 변호사였다고 해도 이거는 좋게 포장될 수가 없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철이 뭐 엄청나게 유능하거나 능력이 상상을 초월한다, 그것도 아니기 때문에 약간 좀 없어 보이긴 한다. 그러니까 빈티나는 행동이죠. 남자다운 행동은 사실 아니었고, 영숙도 뭐 그냥 그저 그런 적당한 직장인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갑자기 자기도 나는 다른 여자는 달라, 나는 공장형 결혼식이 좋던데, 나는 남자랑 좀 잘 지내는 여자야, 이걸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영숙도 사실은 공감해 주려 하다 보니까 정숙을 욕한 게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서로 마음에 상처만 남은 거죠. 근데 정숙도 애초에 빌미를 준 것도 있는데, 정숙이 살짝 오버한 건 있어요. 일단 교복 데이트에서부터 살짝 오버하면서 자기가 너무 톡톡 튀는 여자로 이렇게 나아가다 보면은 당연히 다른 사람들로부터 견제가 들어온 건데, 정숙이 이 견제를 버텨내지 못했다. 정숙이 생각보다 견제에 버티는 멘탈이 굉장히 약한 여자입니다. 자신의 내면의 무의식에 약한 여린 마음을 포장하려다 보니까 정숙이 겉으로는 굉장히 활발하고 강한 여자로 자기를 포장하는데, 생각보다 자신만의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정숙도 그렇고 영숙도 그렇고 상철도 각자 자기 자아가 좀 비대한 편인데, 그러니까 셋 다 모두 그냥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뭐 그렇게 특별한 게 없어요. 제가 로쇼가 확신해 드리겠습니다. 온갖 사람들 다 만나본, 진짜 초엘리트 초부자서부터 진짜로 거지들까지 만나본, 진짜 여기서 말하는 거지는 비유로서의 거지가 아니라 진짜로 저기 노숙자입니다. 용산역 노숙자까지 그냥 다 접해본 제가 말씀드리면 그냥 평범합니다, 이 세 명. 근데 평범한 사람들끼리의 원래 경쟁이 더 치열한 법이고, 일단 보는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재밌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진흙탕 싸움이다. 진흙탕 싸움 재미있었긴 한데, 결국 정숙이 처음부터 계속해서 상철에게 자기가 어필하고 싶었던 것마저도 일단은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특히나 평범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좀 반발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정숙의 컨셉은 이미 2000년대 초반에 다 사람들이 다 써먹었습니다. 나는 좀 특별해요. 나는 정말 이제 해외에서 일하다 보니까, 해외에서 공부하다 보니까 한국에 조금 적응을 못하겠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이런 것들을 되게 좋아하지 않는다. 그리고 질투가 날 수밖에 없겠죠. 어쨌든 간 영숙과 상철 모두 사실은 내면에 정숙에 대한 질투가 좀 있습니다. 정숙이 잘난 여자가 맞아요. 외모도 굉장히 잘났고 러시아에서 잘 나가는 건 맞습니다. 러시아가 지금 하도 국제 정세가 이상해져가지고 러시아 자체가 좀 주저앉으면서 자신의 급도 살짝 낮아진 것도 팩트인데, 그러니까 정숙이 사실은 이렇게 앞담 당할 만큼의 낮은 급의 여자가 아닌데, 그러니까 상철과 영숙이 신이 나가지고 이게 한국의 직장인의 모습이다. 뭐 한국 솔직히 직장 다니고 싶어서 다니시는 사람들이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무슨 뭐 거기 회사에 지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회사에 뭐 지분 파트너가 되려는 것도 아니고, 괜히 오버한 면이 있다. 그러니까 영숙과 상철 모두 솔직히 자기 주제 넘었다. 근데 정숙이 애초에 조금 너무 업텐션으로
지금 몰고 나가다 보니까 영숙과 상철은 장난을 친 거라고는 하지만 사실 정숙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스크래치가 심하게 왔고 MC들이 긴급하게 정숙의 마음을 대변하려고 해도 정숙 이미 짜증 팍 났습니다. 그리고 정숙의 입장에서는 떡볶이 안 먹은 거 가지고 그렇게 난리칠 일이냐 이렇게 할 만해요. 그러니까 상철이 사실 결과적으로 좀 쪼잔한 남자가 된 건 맞습니다. 어쨌든 간 상철 입장에서는 되게 일단 얻어 먹었죠. 그런데 떡볶이 안 먹었다고, 그리고 야자 안 했다고, 물론 야자 한 게 그렇게 또 자랑인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영숙과 상철 모두 이제 역풍 불 시간 됐습니다. 그리고 상철은 역풍이 더 불 수밖에 없는 게, 상철이 결국에는 지금 받는 비난 중에 하나는, 그러면 상철 그렇게 야자 열심히 해서 겨우 그 정도냐, 뭐 나는 서울대 의대인 줄 알았다, 거의 김현장 로펌 파트너 변호사인 줄 알았다. 그런데 결국 상철이 그만한 또 자기가 막상 한국의 초엘리트 코스를 정말 정석대로, 루틴 중에 루틴, 진짜 정석 중에 초정석대로 밟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지금 비난을 감수하기에도 영숙과 상철 모두 급이 안 되긴 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것들이 애초에 서로서로 좀 잘 날려다 하다 보니까, 정숙도 사실 엄청나게 뭐 높은 급의 여자가 아닌데, 그러니까 사실 영숙과 상철이 말하고 정숙에게 진짜로 말하고 싶었던 거는, 정숙 너도 솔직히 높은 급 아니잖아. 너 우리랑 똑같은 급이잖아. 너 왜 김현장 파트너 변호사인 것처럼 얘기해? 너 왜 서울대 의대 병원장인 것처럼 얘기해? 이렇게 나오니까 정숙이 사실 자기가 애초에 포장하려고 했던, 근데 정숙이 입장에서는 당연히 포장하고 싶었겠죠. 어쨌든 자기가 미국과 러시아에서 투자한 시간이 있다 보니까. 근데 결국에는 영숙과 상철이 조금 오버해가지고 조금 매긴 감이 있다. 한 거 다 안 하는 여자, 이렇게 몰아간 면이 사실 있습니다. 이거는 영숙과 상철이 정말로 좀 날카로운 지적이긴 했는데, 정숙은 이거를 정말로 깊게 받아들였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제가 다시 말했지만 정숙은 이러한 지적을 절대 받아들이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은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완전 부정당하는 거기 때문에. 정숙이 이런 것을 주변 사람들이 알려준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영숙과 상철은 사실 좋은 의도로 말했을 겁니다. 아무리 이렇게 굉장히 좀 강하게 말했다 하더라도, 거의 뒷담 형식으로 모스크바 춥지 않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뒷담 형식으로 말했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그냥 장난으로 친 것, 그리고 좀 좋은 의도로 정숙이랑 좀 친해지고 싶어서 할 수 있겠지만, 정숙 입장에서는 굉장히 개인적인 의사소통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숙이 말한 것 그대로 지금 자기 자신이 정말 제대로 아닌 여자, 정석대로 안 살아온 여자라는 게 사실 정숙의 가장 큰 약점인 거예요. 정숙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마음속에 품고 있던 가장 큰 두려움을 입 밖으로 내뱉는 겁니다. 정숙은 사실은 주위 사람들로부터 자기가 하는 거 제대로 안 하는 여자라고 비춰지는 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여태까지 자기를 플러스 알파로 좀 포장해온 게 있는데, 그거를 지금 영숙과 상철이 자기 있는 앞에서 꺼내니까 정말로 감정적으로 굉장히 공격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걸 인정할 수도 없고요. 왜냐하면 그렇다면 지금까지 자기가 투자해온 해외에서의 삶, 해외에서의 직장에서의 시간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니까 정숙 조금 난처한 상황에 놓여 있다. 왜냐하면 이거를 다시 말하지만 정숙의 친한 친구들, 어릴 적부터 같이 있던 친구들이 말해줘야 됩니다. 주위 사람들이 말하면 무조건 잔소리일 수밖에 없어요. 정숙, 지금 내면의 심리가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이 접하게 되어버렸다.